안녕하세요. 범브라 북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연속 최고치 뚫었습니다. 뭐가? 코스피입니다. 사상 첫 4,800선.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5,000선을 뚫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작년 이맘때 코스피 한 2,200선 됐을까요? 이것도 이제 무너진다고 해가지고 2,000선 무너지면 결국 한국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삼전 역시도 4만전자, 하이닉스 역시도 1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떨어졌었고요. 거의 뭐 암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상간에 완전히 분위기 업됐습니다. 아마 사상 유례 없는 코스피 대호황의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승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또 우려 또한, 그러니까 워낙에 이 주식 시장은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예. 저점과 고점을 오고 가는 반복적 랠리를 통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4,800선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살짝 조정기가 올 수 있는 즈음해서 B2 해가지고 자기 자산 몰빵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담대는 영끌에, 또 주식시장은 B2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레버리지를 좀 건전하게 이용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건 뭐 지렛대가 레버리지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땡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코스피 시장이 4,828선,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미국 주식시장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뭔가 좀 화끈하게 쏴준다면 코스피는 다음 주 월요일 분명히 5천선을 뚫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외국인들이 오전에 주춤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개인들이 지금 많이 팔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들어오고, 개인이 아마 워낙에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차원에서 좀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이 주포가 결국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를 전적으로 끌고 가는 이 세력, 힘이 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상당히 지금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거래량 자체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14만 3천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아마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는 안착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요. 역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확실히 그 명암 대비가 분명해 보인다. 왜냐? 이 주포인 외국인들 그리고 내국인들마저도 계속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밀어 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 얼만큼 그 종목을 원하고 있느냐. 하이닉스 역시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뭐 보합세를 살짝 유지하는 것 같지만 뭐 골드만삭스와 UBS가 매도를 던지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팔고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29일 날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뭐 사상 유례 없는 실적 발표가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 소진이 다 됐다라는 판단 하에서 슬슬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뭐 전 세계적인 확실한 반도체 시장에 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은 2025년, 2026년을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팔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사들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75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까지 그 고지를 점령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많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29일 오전 9시에 잠정 실적 공시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날은 이상하게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이미 이렇게까지 75만 원 그리고 14만 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이런 실적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쌓은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밟고 올라갔고, 막상 당일에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거라.
그만큼 이제 다음 실적이 중요한 건데 지금 재료 소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형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당일에는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TSMC는 반대의 경향이었죠. 어제 TSMC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7%에서 8% 정도 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예. 이건 또 예외적인 어떤 또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확실한 공식 실적 똑같은 날입니다. 29일 10시에 발표를 하게 되네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이 두 기업이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전 세계적인 수요 그리고 내국인들의 주가 종목에 대한 어떤 이 매력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꼭지점을 찍었던 부분들 작년 3월 그리고 6월 9월 10월 해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대출이 좀 많이 풀렸었던 거고 6.15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 고점을 찍었었죠.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급락을 탔고 이제 규제를 살짝 넘어가는 또 어떤 이 단기적 급등 장세가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런 오름세보다는 이제 내림 구간이 더 길어졌다. 670건에 그치는 거래량은 결국에 가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최고 14억 8천까지 갔는데 지금 10억 4천만 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굉장히 엄청난 우상향 궤적으로 2026년도에도 최소 4% 이상 오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업데이트되고 지표를 스탯을 쌓아나가는 지표를 보면 14억에서 4억, 한 마이너스 4억 정도는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들과 또 부동산 기저에 움직이는 모든 큰손들은 아파트값 상승률 8.98%, 부동산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찍었다고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지표들은 어떻게 그 지표를 읽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이게 상승이 되느냐, 보합이 되느냐, 하락이 되느냐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불꽃놀이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8.98%라는 요 지표는 전월 대비 상승폭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고조되는 어떤 아파트 값의 상승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누적 상승률이다. 예. 단기적으로 올랐던 상승률이 아니라 누적 상승률. 그러니까 6.15 대책 이전에 대책 나오기 전에 사자 해서 응집이 됐죠. 수요가 폭발했고 그리고 11.5 대책 나오면서 여기도 11.5 대책 나오기 전에 사자 해서 수요가 응축이 돼서 폭발을 한 그 누적 상승률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나온 겁니다. 수도권 서울 이렇게 0.81에서 0.87 지표적으로 보면 거의 보합이나 혹은 또 이제 정체 예. 보십시오. 0.58에서 1.43, 1.43에서 0.81, 0.87. 그러니까 등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보면 그 지표를 읽을 때 보합 수준이다라고 딱 말할 수 있을 만큼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그런 어떤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이제 부동산원 지표고 부동산원 지표는 호가를 또 채집하는 또 파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락하는 실거래가상에서의 급매 가격은 제대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읽기에는 좀 무리가 많다. 그래서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같은 지표를 다르게 읽고 있죠. 주간 상승률 소폭 확대로 읽고 있어요. 경기 규제 지역 강세 지속되고 있고 거래량 증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원의 분석대로 선호단지 중심 매수 무늬만 지금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70% 지금 깎이고 있고 분당도 79%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90% 거의 이제 거래량이 증발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표를 읽어도 이거는 부동산은 통계 작성일의 최고다. 같은 연합뉴스예요. 근데 소폭 확대, 예. 거래량 증가는 있지만 선호단지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그 사건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죠. 천지 차이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보합세인데, 일단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죠.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 가장 방점을 찍은 게 환율 변동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찍어 누르려 해도 이게 1440원에서 계속 튀어 올라오는 거라. 주머니 속에 바늘처럼, 주머니 속에 바늘 넣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허벅지를 콕콕 찌르잖아. 그죠? 지금 환율 자체가 이렇게 불편한 어떤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누르려 하지만 누르면 누를수록 뾰족뾰족 지금 솟아나고 있는 게 지금 환율 추이란 얘기예요. 어제 베센트가 전격적으로 이 한국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두 개입한 거죠. 어찌 보면 좀 도와준 겁니다. 구윤철 장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면서 특별히 사진 한 컷을 딱 찍으면서 자기 SNS에 올렸어요. 최근에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논의할 예정이다. 요것 때문에 이제 1460원대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니. 그만큼 지금 환율 잡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 환율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차주들에 대해서는 주담대 금리 인상, 그리고 아직 진입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그러니까 거래 절벽이 더 심각하게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 이게 환율은 결국 수입 물가 지수를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집 문제에 대해서 접근 장벽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왜 지속적으로 너는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국제금융시장과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은 딱 함수 관계입니다. 함수 관계. 이제 2100조 정도 되는 주택담보대출 이 부채가 금리를 죄다 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간이에요. 시한폭탄 내간. 근데 이게 전부 다 시중은행의 대출은 외국 자본입니다. 50% 이상이 시중은행의 주주 역할을 하고 있고 쩐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제금융의 변동성은 고스란히 지금 주담대 금리를 직격할 수밖에 없다. 지금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환율이 올라가니까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은행이 급하게 자금을 조달해서 돌리고 쏴줄 것은 쏴주고 걷어들일 것은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환율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거시 건전성 카드 이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면 이거 안 되거든요. 미국 쪽에서 지원 사격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하로 내려간 시점에서 1480원을 향해서 간다면 이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부동산 시장은 뭐 상당히 지금 금리 부분, 주담대 금리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기존 차주들은 이제 기존의 집을 임의 경매로 넘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좀 신난 건 누구다? 서학개미다. 미 나스닥 ETF 순매수. 아니, 서학개미들도 좀 유턴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361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매수에 나섰고, 나스닥 ETF가 지금 대세 아닙니까? 여기 넣으면 그냥 수익률이 쪽쪽 빨려 올라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돈을 때려놓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오를 거냐. 지금 5천원 되면 이제 뭐 내리꽂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인버스 타고 곧버스 타고 뭐 난리가 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생겼고, 이런 예상과는 뭐 달리 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지금 위로 쏘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환율 불안정성의 기저에 이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겠느냐. 그건 뭐 한 불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룻밤 사이에 환전하는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뭐 조 단위로 지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비단 한국은행의 유동성 확장 정책에 의해서 일어난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투자 금융 자체에서 벌어지는 어떤 환율 이 거시 건전성 이 불안을 계속해서 야기하는 어떤 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변동금리 더 오른 오늘 기사입니다. 이거 코픽스 또 올랐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금 조달 비용. 그러니까 코픽스 자체가 올라버리면 변동금리는 그냥 끝도 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올라치는 거 보십시오. 거의 급격하게 각도 자체가 완만하지가 않아요.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환율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다. 결국 주담대 유형별 금리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10월 달과 1월 달 확실히 키높이 구도가 달라졌다. 이건 뭐 한 단계, 두 단계 깔창을 확 갈아끼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대금리 다 녹여놓은 공식적으로 나온 지표고 실질적으로는 5.5%에서 6% 중반에 이르는 아주 부담스러운 그런 주담대 금리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뭐 대출 일단 받아야지 아파트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액 현금에서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출은 뭐를 물고 있다? 금리를 물고 있어요. 금리는 결국 이게 내가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운영이 되지 못하는 순간 폭탄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어떤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우상향 궤적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증권 정보를 보셔도 지금 아시아 시장도 상해 종합과 니케이 225 대만 각권도 좀 약간 보합세를 지금 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만 각권 어제 TSMC의 실적 발표 때문에 고무돼가지고 2% 정도 올랐네요. 기업 하나가 이렇게 전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결국 이 위안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높아져가는 그로 말미암아 일본은 지금 국채 금리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 금리 자체가 더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제 각자 도생 시대가 이제 열렸어요. 미국은 기준금리 계속 내리려고 하고 일본은 계속 올리려고 그러고 한국은 계속 묶고 있어요. 이런 아주 요상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유동성 확대를 하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트럼프의 입장, 그리고 일본은 나카이치 사나이가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지금 계속 기준금리 자체는 어찌 보면 엔화 가치 자체를 좀 약화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올리려는 어떤 경향이고 한국은 이제 중도적으로 좀 걸어가려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본이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엔캐리 자금 자체에 또 비상불이 반짝반짝 켜져가지고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미국은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할 거다. 1월 달에. 지금 뭐 페드워치의 타겟 레이트를 보시면 거의 뭐 90% 이상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죠. 금리 상황이 그만큼 빡빡해지고 있어서 나스닥 다우와 S&P가 올라도 0점대입니다. 작년 1월 달에 뭐 자고 일어나면 10% 너끈하게 넘겼던 종목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계좌를 딱 열어보면 그냥 거의 뭐 도파민 터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지금 오르는 거 보면 참 답답하게 오를 만큼 일부 종목에 국한해서 어제는 반도체주가 완전히 달리는 엄청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증시가 썩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고소득자 주식 보유량이 많은데 주가가 30% 급락하면 소비 증가는 1.7%가량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시 부양책 쓸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도를 할 거고 이런 이 맥락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올라가죠. 예, 왜냐하면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1억 4천 돌파한 거는 결국에 가서는 블랙록이 운용자산 이경을 굴리는 회사가 블랙록입니다. 어마무시하죠. 1조가 유입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일단 돈 들어오고 물 들어오면 노젓는 거예요. Everything Rally 주식 채권 원자재가 뭐 빵빵 터지고 있고 결국 그 원인은 유동성 폭발이다. 그래서 하루 만에 1조가 유입이 돼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자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반대죠. 104조 거래가 됐습니다. 125조에 비해서 21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왜 4분기 거래 금액이 안 나오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래량은 준다고 하지만 거래 금액 통계가 안 나와. 그쵸? 거래 금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요거 한 40조 정도 더 줄었을 것 같아요. 40조에서 50조 정도 줄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자금 압박을 부동산 시장은 많이 받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급하게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는다면 설거지 당할 수 있을 위험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임대 시장에서의 저렴한 이 아파트들 공략하는 것도 중요하죠. 1월 16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주말 실청은 불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 있습니다. 오픈. 네, 내일 강남구 원 에디션 강남, 그리고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 고덕자이 등등 해서 뭐 동작구의 뭐 이런 아파트들, 그리고 마포더 클래시, 마포 그랑지 자이 등등 해가지고 초입지에 다 아파트가 있어요. 행복주택, 예. 행복주택 여기 또 당첨되면 그냥 개꿀이죠. 한 2억 정도면 이런 초입지에서, 예, 일단 매달 납입하는 이 금액도 굉장히 적습니다. 20만 원 수준입니다. 20만 원 수준. 예, 얼마나 좋습니까? 15만 원 수준도 있네. 16만 원 수준도 있고. 예. 해당 자격 조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이런 입지는 확실하게 누리고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이 아파트, 예, 제가 늘 말씀드린 요 과천 제이드 자이가 무순위 줍줍으로 한 4채 정도가 나올 거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4억 5천 대죠. 지금 위버필드가 같은 평수 20억 하고 있습니다. 20억 하는 아파트 4억에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 있는 또 하나의 우회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모저모 금융시장 따져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현황들 잘 살펴보시면서 이런 데 공략하시면 아주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말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의 논리대로 가야죠. 시장의 논리대로. 근데 그걸 자꾸 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집값 띄우고 집값 왜곡시키려 했고 투기판을 만들려 했던 그런 어떤 요소들을 좀 잘 배제해서 차근차근 움직이신다면 좋은 기회 잡아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2000세대 넘는 이 공급이 내일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뭐 고독자이 또 뭐 마포그랑자이 등등 해서 좋은 입지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제이드자이도 4억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또 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상관관계 잘 살피셔서 조심조심 가신다면 리스크 크게 안 당하고 허들 낮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